2023년 전공 A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수 해석학과 해석학을 결합해서 하나로 출제한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를 보시죠. 실수 A에 대해서 이변수 함수 U를 정의했어요. A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A가 2일 때 이변수 함수 U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결합해서 4점짜리 문제로 출제했죠. 보여야 할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배점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배점이 왜 중요하죠? 배점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달라지죠. 배점이 크다면 채점 기준이 세분화되고 답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돼요. 따라서 배점을 미리 생각하고 답안을 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마도 두 문제이기 때문에 2점 2점 아니면 3점 1점이 될 거예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이 뒤에 최소값을 구하는 이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2점 2점일 것이고요. 이 과정이 쉽다면 3점 1점일 것이에요. 아마도 풀이를 보면 이 문제는 3점 1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배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출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 4점짜리 문제지만 우리는 답안을 쓸 때는 3점 2점으로 생각하고 답안을 쓰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손해를 보지 않죠. 하지만 3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2점짜리로 생각하고 답안을 썼다면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3점 2점으로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을 하겠어요. 문제를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이 문제가 복수 해석학 문제로 보이는가 라는 것이에요. 복수 해석학 문제로 보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 해석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보고 복수 해석학 문제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힌트는 이 U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힌트예요. 복수 해석학에서 UV, 보통 이변수 함수를 UV로 쓰고 있죠. 따라서 저것도 일종의 힌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힌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해석함수가 필요하죠. 이변수 함수 U로는 안 돼요. 따라서 U의 공액조화함수의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다. 결국 단순 연결 영역에서 조화함수임을 보이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가면 되겠죠. 복수 해석학 문제로 보인다면 적분 구간을 보고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수 해석학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풀어보죠.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U가 결정이 되고 U가 조화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U를 X로 2번, Y로 2번 편미분한 함수가 필요하고 계산했더니 2와 마이너스 2예요. 더했더니 0이 되네요. 따라서 R2 전체에서 U가 조화함수임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답안을 작성할 때 R2가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사실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공액조화함수의 존재성을 보일 때 이 단순 연결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따라서 정리 3.2.11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걸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채점 기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일 이 문제가 2점짜리 문제라면 어쩌면 빼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화함수 보이고 가우스 평이값 정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라면 어쩌면 단순 연결 영역에 채점 기준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3점짜리로 예상했기 때문에 단순 연결 영역 빼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단순 연결 영역에서 조화함수이기 때문에 U의 공액조화함수 V가 존재하고 U하고 V를 결합해서 정함수 F를 만들 수 있죠. 이제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죠.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는 G0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따라서 선적분한 적분의 값이 중심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2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심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문제의 조건 1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스타, 2배의 사인 세타 이것으로부터 중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문제의 식으로부터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임을 알 수 있죠. 실수 부분이 1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세타, 허수 부분이 2배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적분을 계산해 보죠. 우리의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f의 선적분의 실수 부분을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이제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중심의 함수값 곱하기 2파이가 우리의 선적분이 되죠. 2파이 곱하기 f1의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2파이 배 u의 일령을 계산해 주면 되고 10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 a가 2일 때 u의 최소값을 구해 보겠어요. a에 2를 대입하면 u는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이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제곱수 더하기 상수 이런 꼴로 변형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변형하는지는 변형한 후에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자, 식을 볼까요? x제곱 빼기 2xy예요. 여기에 y제곱이 더해지면 x 빼기 y제곱 제곱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y제곱을 y제곱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자, 다음에 x 빼기 y의 제곱이 됐어요. x 빼기 y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4x 빼기 6y죠. 4x 빼기 4y 빼기 2y 이렇게 쪼개면 x 빼기 y가 만들어지겠죠. 자, 써보도록 합시다. y제곱을 두 개로 쪼개고 마이너스 6y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y로 쪼개겠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은 x 빼기 y의 제곱, 여기는 4배의 x 빼기 y, x 빼기 y를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 빼기 y의 제곱, 4배의 x 빼기 y. 자, 여기에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4를 추가하고, 이 뒤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2를 추가해서 완전 제곱식 되겠죠. 자, 5를 더했으니까 5를 빼서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정리해주면 마지막으로 괄호 열고 x 빼기 y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빼기 5는 자, 제곱식 0 이상이죠. 마이너스 5 이상인 걸 알게 됐어요. 우리 u는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1,1 이 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돼요.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어요. 자, 중간의 단계는 설명을 위한 단계죠. 답안에 쓸 필요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모범 답안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일까요? 저는 목적을 처음부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 이런 꼴로 만들기로 하고 식을 이렇게 변형했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계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글이지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질문은 이미 했어요. 과연 앞의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일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용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의 압박 속에서 과연 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문제를 못 풀면 난 떨어질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계산을 장담할 수가 없죠.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죠. 우리의 목표, u를 제곱수의 합덕의 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자, 물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장담할 수 있다? 함부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요? u를 이렇게 보이지 못하는 함수인데 내가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 이건 커다란 모험이죠. 만약에 애당초부터 이렇게 보일 수 없는 함수라면 나의 도전은 실패가 되고 계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임용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싸움인데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이 모험을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계산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게 임용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1,1 이 점을 과연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죠? 이건 어떻게 장담하죠? 자, 이런 것들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산을 시작한다? 안 돼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풀이는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드리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게 계산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정석적인 방법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U의 임계점을 찾고 임계점에서 극값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임계점을 찾고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죠. 마이너스 5인 걸 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이 최소값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임계점은 한 점이에요. 따라서 그 점의 함수값이 최소값일 수밖에 없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임계점을 먼저 찾고 최소값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 관련된 정리와 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 f가 x0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x0는 f의 임계점이다. 일변수 함수와 같은 정리가 성립이 돼요. f의 임계점은 f가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미분이 가능하다면 모든 편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르겠어요. 임용시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출제되지는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편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임계점이 바로 극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계점의 함수값이 극값이 되는지 결정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게 헤스의 행렬. 이게 편도함수로 만든 행렬을 헤스의 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임용시험에서는 아마도 2변수 함수로 출제될 거예요. 3변수, 4변수 함수가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따라서 2변수 함수의 헤스 행렬은 2행 2열짜리 행렬로 만들어져요. 이 행렬이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이 극값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정의 양의 정부호, 음의 정부호, 양의 준정부호, 음의 준정부호. 이 내용은 선형대수학과 다변수 함수에서 중요하게 쓰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임용시험이라면 선형대수학도 2행 2열짜리 행렬, 다변수 함수도 2변수 함수, 여기까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꼭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겠다? 선형대수학도 3행 3열 이상, 다변수 함수도 3변수 이상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마지막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정리가 일반적인 n변수 함수의 헤스의 행렬이 임계점에서의 극대 극소를 결정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우린 2변수 함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죠. 다음의 내용이 n행 n열짜리 행렬이 양의 정부호, 음의 정부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제는 2행 2열이기 때문에 이 기준도 필요 없어요. 혹시 나중에 제가 다변수 해석학이나 선형대수학 뒷부분에 특강을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수학적인 관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임용시험 때문에 준비한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변수 함수까지만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P가 함수 F의 임계점일 때 헤스 행렬을 바라볼 거예요. F를 X로 두 번 편미분한 게 양수고 헤스 행렬의 행렬식이 양수가 되면 P에서 극소점. F 두 번 미분이 음수고 헤스 행렬의 행렬식이 양수가 되면 극대점. 헤스 행렬의 행렬식이 음수가 되면 안장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헤스 행렬의 행렬식이 0이면 판정 불가하다.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소개한 정리를 전부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임용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A에 2를 대입해서 U를 얻었어요. 이제 U의 임계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U를 X편미분, Y편미분을 하죠. X편미분, Y편미분이 동시에 0이 되는 점이 임계점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요.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1. 이 점이 임계점이다를 알게 됐어요. 임계점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일 것이다. 예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요. 임계점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점의 함수값이 당연히 최소값이겠죠.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문제를 풀 때 헬스의 행렬이 필요 없는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임계점에서 x 두 번 편미분은 2가 만들어져요.
이제 헬스 행렬을 구해볼까요? x 두 번 편미분, xy 편미분, yx 편미분, y 두 번 편미분. 이렇게 행렬을 만들면 행렬식이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에 의해서 임계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무엇을 보여야 돼요? 이 극소값이 임계점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인 걸 보여야 돼요. 무엇을 보여야 되죠? 나머지 함수값들은 마이너스 5 이상이다를 보여야 돼요. 따라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산을 해야 된다면 헬스 행렬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헬스 행렬을 구하지 말고 처음에 계산을 해서 U가 제곱세압 빼기 5 이 형태란 걸 보이면 끝나기 때문에 헬스 행렬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보이면 되는 거죠? U 더하기 5가 제곱세압 0 이상인 걸 보이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계산 과정을 봤지만 그 계산 과정이 임용시험 볼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때문에 계산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까요? 백지를 내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거 짐작도 하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백지를 낸다? 큰일 나는 생각이죠. 무엇인가를 써야 돼요. 어떻게 쓸까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알아낸 걸 사실대로 쓰는 거예요. A가 2일 때 U의 값을 쓰고요. 이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저건 확실한 사실이죠? 다만 내가 보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음에 마이너스 1,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최소값은 5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채점자가 몇 점을 줄지는 내가 기다릴 뿐이에요. 백지를 내면 이 부분 점수는 0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채점자의 입장에서 이 답안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답안을 쓴 사람이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답을 알고 있고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를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채점자는 고민이 돼요. 이걸 몇 점을 줄까? 고민을 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한 것이에요. 만일 이 문제의 배점이 2점이라면 1점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1점이라면, 이 문제가 1점이라면 이제 고민이 돼요. 점수를 안 주자니 아깝고 점수를 주자니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교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답안을 쓰는 거예요. 절대 백지 내지 않고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것 무엇이죠? 처음부터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계점이 마이너스 1,1이고 그 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마이너스 5가 확실한 최소값이다. 답을 알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답안의 생각은 헬스 행렬을 알고 있는 분의 답안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생각이에요. A가 2일 때 U를 구했죠. U의 임계점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1이었어요.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은 헬스 행렬을 이용해서 극소값인 걸 보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 자, 우리가 못 보인 건 뭐죠? 이 마이너스 5, 극소값이 최소값이란 걸 보이지 못했죠. 분명히 최소값이란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할까요? 아니죠. 무엇인가 이유를 대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서 우기면 돼요. 우리 함수가 2차 함수네요. 따라서 2차 함수이므로 극소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우겨버리죠. 이걸 몇 점을 줄지는 채점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를 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일변수 함수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일변수 함수에서는 명백하죠. 일변수 함수의 2차 함수의 극소값은 최소값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느낄 거예요. 따라서 점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생각으로 답안을 써주면 돼요. 채점자의 관점으로 볼까요?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쓴 답안이라고 딱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믿게 되어 있고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답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안지가 너무 길어요. 우리는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죠. 앞에 복수해석학 부분, 가우스의 평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그 문제를 풀고 남은 데다가 이걸 써야 돼요. 다 쓰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또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임계점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답안을 쓸 수 있어요. a가 a일 때 u를 구한 다음에 임계점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1이다 써버리고, 이제 임계점에서 함수값이 극수값을 갖고 u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수값이 최소값이다. 이 정도로 쓰면, 잘 쓰면 줄여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전공A 7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학보다 수학이 아닌 답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